이 드라마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애순이하고 금명이가 사실은 그 세대가 바뀌면서 좀 다른 패턴을 보여줘요.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그 이유가 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엄마가 상견례 때 기분이 아주 상해서 가요. 그러면서 찍선이 못하고 있는 딸한테 화를 내요.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정이 있었다. 우리 딸은 친정이 있다. 근데 친정이 있어. 금명이는 친정이 있어.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은 친정이 없어서 오히려 그런 자신의 어떤 그 본성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우리 딸은 친정이 있기 때문에 뭐 부족한 게 없이 컸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사실 MBTI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요. 이 타고난 성격이 있어도요. 이게 외부적으로, 가족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어떻게 피드백을 받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성격의 유형으로 만들어져요. 같은 INFJ인데, 자, 성격을 한번 볼게요. INFJ에서 이 둘의 성격이 사실 똑같은 INFJ인데, 오해순의 성격하고 양금명의 성격은 세대가 바뀌었는데 되게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히나 남편 양관식처럼 보이는 사람하고 또 박영범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군데군데 드라마에서 되게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무쇠 같다, 말 없다,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시그널을 보여줘요. 그런데 결국 정작 다른 건 오해순하고 양금명이죠. 이 사람이 둘 다 INFJ로 동일한 MBTI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 드라마의 되게 포인트예요. 왜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빠져나온 행동, 밖으로 표출된 행동은 달랐을까? 여기서 보면 우리 그 금명이는 친정이 있다 이런 걸 되게 강조합니다. 그죠? 본인은 친정이 없이 자라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어디 갈 데도 없었잖아요. 근데 금명이는 그런 거 한 번도 없이 자라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INFJ라고 해도요.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그 사람이 표출하는 이 성격의 이 방향성은 전혀 딴판으로 될 수 있다는 걸 이 드라마에서 되게 보여줘요. 특히나 이제 그 양금이 형이 얘기하죠. 나는 집에서는 대장이고 밖에서는 쫄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안에서 보여지는 성격하고 외부한테 표출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대하는 성격을 다르게 표현하기 마련인데 이게 양금명하고 오해순이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INFJ의 성격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INFJ가 아주 또렷하게 나타나 있는 성격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모든 유형에서 자기 성격이 또렷한 사람들이 좀 자기 효능감도 더 많고 좀 유능하다고 평가받는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자신 있는 기능이 직관형은 되게 강한데요. 이 밑에 보시면 감정형은 3 정도 점수밖에 안 돼서 굉장히 작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주기능 말고요. 부기능이 좀 높죠. 주기능은 좀 작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기능도 작고 부기능도 작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이 검사를 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할 때마다 또 다를 수 있어요. 할 때마다 다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네, 이게 심리검사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가지고 양금형하고 오해순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게 모든 게 다 자신의 일이나 타인의 어떤 외부적인 성향도 모두 다 좋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내부와 외부가 아주 힘의 균형이 잘 맞아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뭔가 자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도 있고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한 이런 검사 말고 실제적으로 이제 유료로 하는 그런 검사에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저런 성격이면 아주 그냥 거침없이 자기의 진로를 착착 내빼는 그런 힘의 균형이 아주 잘 맞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주기능은 굉장히 활발한데 부기능이 좀 부족하죠.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내부에서 본인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외부에 내가 어떻게 좀 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타인보다 자신에게 좀 관심이 많은 내향성이고요. 이 안에서 약간 편안함을 느껴요. 난 독고다이로 내 혼자 뭐든지 다 잘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큰 그런 유형이죠. 조금 찔렀을 때 꼼틀하지 않으면 어머니 가세요. 누굴 닮아 그래? 여지없이 선을 넘는다. 이 어머니는 내가 그렇게 알아듣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기어코 나랑 사돈을 맺어야 직성이 풀리시겠대? 어머니 가세요. 가. 놔!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네 엄마가 말도 안 하든?
진짜 앵간히 너 좀 우리 집에 들이밀고 싶으셨나 보다. 이 결혼 좀 말려보자고 했다 왜? 내가 내 할 말도 못하니? 먹을수록 허기지는 게 눈칫밥인데 내가 그걸 몰라. 분명히 달라. 우리가 허기 안 들게 키워서 달라. 제가 그래도 여태 참아드린 이유는 영범이가 어머님 얼마나 부끄러워할지 너무너무 알아서 참은 거예요. 계속 그 시어머니가 이렇게 탁 찌르는데 양금이 형 여기서 하나도 밀리지 않죠. 그리고 아빠가 이제 막 다 잘한다, 다 잘한다 이 얘기를 해요. 그만큼 안에 내부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많은 거죠. 도와줄 사람도 있고 뭔가 사실 금명이 음명이 둘 다 사실 좀 자기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향적인 어떤 카드들이 많이 있는 그런 유형이에요. 영범이한테 더 이상 내가 널 배려해 주려고 했지만 더 이상 너를 배려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있는 카드가 없어요. 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성격이 아닌 거죠. 자기가 더 중요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의 어떤 의지와 힘, 에너지 이런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내가 외부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비록 서울에서 혼자 와서 살고 있지만 이게 양금명하고 오해순의 차이인데요. 근데 박영범은 어떨까요? 박영범은 오히려 지금 금명이랑 좀 다른 유형의 상태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금명이가 얘기를 합니다. 어머님이 살고 계신 그 인생 영범이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신은 한 5 정도인데 타인, 그 뭔가 외적인 성향이 좀 더 큰 사람이에요. 외부의 카드가 더 많은 거예요. 본인한테 가지고 있는 카드는 별로 없고 외부의 카드가 많아요.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을 좀 우선적으로 챙기는 스타일의 유형이 대부분 이래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더 고민의 어떤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유형인데요. 내향성 사람이 외부 중심의 성향을 보이는 지금 상황은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어린 시절에 자신의 성향을 그대로 존중받지 못한 사람이 이런 특성을 보입니다. 영범이가 그래요. 영범이는 사사건건 부모님 잔소리 때문에 충돌해요. 그리고 주기능을 발현시키지 못하고 불편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주성향인 본인은 N이 주성향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감각적인 S적인 성향으로 더 발휘해야 되는 건 아닌가? 내가 좀 잘못됐나? 문제가 있나? 내 성격에 뭐가 하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꾸 자기답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주기능이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반대로 부기능인 F를 조금 더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범이는 자기보다 오히려 금명이를 더 사랑하고요. 금명이를 더 아껴요. 오히려 더 금명이로부터 뭔가 위로를 받고 싶어 하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5장밖에 없는데 외부에 있는 카드가 있고요. 23장 전부가 금명이한테 가 있는 건지도 모르죠. 이런 성격은 뭔가 같은 삶을 살아도 뭔가 위태위태하죠. 상견례 이후에 이제 그 엄마끼리 이야기를 하죠. 엄마끼리 이야기하고 아마 드레스를 마치고 나선 것 같은데 애야 똑똑한데 집안은 같이 좀 비슷해야 결혼이 되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본인의 결혼도 아니잖아요, 사실. 영범의 결혼인데 본인이 이 딸 뭐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집안이라고 하면서 이제 거절을 비슷하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꺼내고 싶죠. 사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고 삽니까? 근데 이 엄마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오해순이 안타까워해요. 오해순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돌을 내려놓은 것 같다는 홀가분하다고 얘기하는 엄마한테 그 돌 어머니 아들 가슴에 내려두시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엄마의 노년이 보여져요. 나중에 다른 여자랑 결혼했는데 영범이는 불행하고요. 엄마가 이제 그 새로 들어온 그 며느리 때문에 고통을 받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겪었는데 엄마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고. 넌 내 프라이드고 내 자존심이었다. 나를 창피하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범이는 끝까지 야, 엄마만 위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식에서 엄마만 웃고 있었다. 엄마라도 행복해서 다행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떨쳐나가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떨쳐나가지 못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런 딜레마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연애를 오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안에서의 어떤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외부로 좀 끌어서 좀 위안을 받으려고 하고요. 내부적으로 너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없어서 외부에 있는 카드가 애인이 되는 사람들이 나를 조금 못 살게 굴어도
정말 나랑 합이 잘 안 맞아도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볼 때 8년 동안, 7년 동안 둘이 사귀었다고 하는데 사귀는 사이에 이 둘의 관계가 항상 좋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영범이가 아마 보면 금명이 성격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맞췄을 거라는 거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없어요. 엄마는 내가 하는 것 사사건건 반대만 하고 엄청난 지원을 해줘서 뭐라고 대들지도 못하고, 아들은 아들대로 뭐 아들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자신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서 금명이 정도만 끼고 가는데 금명이에 대한 확신을 또 갖지 못하는 거예요. 안에서 부모님이 날 버리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세대를 거슬려 보면 오해순은 어떨까요? 오해순도 사실은 이런 유형이에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29에 순병으로 죽었잖아요. 그 이후에 본인은 외부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엔 본인이 울타리를 칩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가 내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부모가 울타리가 되지 못하니까 오히려 부족한 부모한테 보란듯이 자기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요. 이 두 기능이 나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취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5장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인의 지원을 통해서 뭔가 좀 도움을 받기를 원하죠.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해요. 근데 이런 성향을 보여주는 사람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제 유학을 그러니까 국비 장학생으로 선출이 됐는데 등록금이 돈이 없어서 못 가 하잖아요. 그래서 양보를 하는 애 어쩌네 하는데 교수님이 부르죠. 교수님이 불러서 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나는 금명이 네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교수님이 계시죠. 근데 이 교수님의 행태를 가만히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사과를 깎아서 참새한테 줘요. 본인들 먹을 것도 없을 텐데 참새를 줘요. 네. 왜 줄까요? 그리고 이 교수님도 본인은 똥차를 탄다고 했는데 왜 자신이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금명이가 오히려 국비로 유학을 가기를 원할까요? 이 타인을 향하는 이 부기능이 강한 성격이라 그래요. 아마 이 교수님도 내부적으로 본인이 카드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어떤 의존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눈에 걸린 게 금명인 거고요. 또 저런 참새를 봐서 아껴주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똑같은 성향 속에서도 이 부기능이 훨씬 더 강한 사람한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네. 결국은 금명이한테 여러 가지 도와주고 이게 그냥 괜히 도와준 게 아니라 이 유형 속에서 부기능이 강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외부에서 꺼내고요.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감 같은 걸 찾아야 자신의 어떤 프라이드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태어난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들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외부의 어떤 자원으로 나를 유용한, 내가 같이 살아야,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아무도 나를 안타까워할 것 같지 않은 세상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리소스를 최대한 끌어와야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해순이 그랬죠. 스스로 자생력이 부족해서 존재의 이유를 외부로 찾으려고 했고 독립에 대한 열망이 강하고 그래서 18살에 양반식이랑 같이 막 도망도 가고 그렇잖아요. 자기 바깥에서 울타리를 찾으려는 그런 성향이죠. 자,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존재가 수용됐었던 금명이는 2번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MBTI 성향을 그대로 사용했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과감하게 결혼을 파토냈죠. 그렇게 만든 건 결국은 오해순이 그렇게 키웠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세발 자전거를 가져왔는데 철물점에 팔으라는 말을 듣고 나는 금명이가 저렇게 자전거를 막 타고 이렇게 좀 헐헐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안 그러면 저런 자전거도 못 타는 여자면 그냥 평생을 아궁이에서 살다가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우리 딸은 자전거를 태웠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자아를 굉장히 크고 안에서 큰 어떤 그 카드를 만들어준 그런 엄마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일찍 죽었던 오해순하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엄청나게 사랑을 줬던 양금명은 같은 INFJ였지만 그 삶의 궤적이 조금 다른 거죠. 네, 이건 환경의 힘입니다. 네, 개인이 타고난 성향은 되게 비슷했던 것 같은데 환경의 힘이 이 두 사람을 좀 다르게 만들었다, 결정을 다르게 했다, 판단 기준을 그렇게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사실은 오해수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외부에 있는 양관식이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영범이는 내향형 스킬인데 외향형 스킬을 써야 되는 것 같고, 외향형 스킬은 내향형 스킬을 써야 되는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되게 강요받는 그런 입장에 살았던 불쌍한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좀 외로웠는데 결국 파혼 당했잖아요. 박영범 역할을 했던 이준영은 INTJ입니다. MBTI가 INTJ인데요. 자, J니까 판단 형식이 이제 외향 스킬이고, 그 다음에 인식 기능이 내향 스킬이 되는데, I 성향이니까 에너지 방향이 안쪽으로 가니까 주기능은 이제 N이고요. 부기능이 이제 T가 됩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익숙한 건 육감 직관형이에요. 저런 쪽으로 약간 감성적이고 되게 좀 마음이 여려요. 그걸 균형을 잡는 게 요 T 쪽 균형인데요. 분석적 사고형인데요. 자, 성격을 한번 보면 자연스럽고 익숙한 것은 맥락을 바탕으로 유사 패턴을 발견합니다. 요거는 금명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보완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것은 부기능이고요. 동기부여에 강하고 동료가 스스로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동료와 직원에게 역할 위임하고 응원하죠. 금명이가 정말 잘 될 수 있고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아마 만들었을 거고요. 금명이가 그래서 7년 동안 영범이와 함께 있어서 20대에 너가 함께 있어서 고마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가정 환경으로 인해서 이 틀을 어떻게 뛰어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 파혼을 선언을 하고 나오는 길에서 그 후부터 이제 7년을 사귀었던 이 두 사람이 헤어지는 데만도 한 1년이 걸리잖아요. 이 안에서 영범이가 과감하게 자기의 어떤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사실 금명 입장에서 그걸 요구할 수도 없죠. 아들한테 나쁜 아들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영범이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들었죠. 부기능이 강한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금명이를 통해서 자기네 자신의 어떤 내적인 어떤 허탈감 같은 걸 이렇게 채웠던 인물이에요. 아마 7년 동안 속썩임도 많았겠지만 아마 그 금명이가 자기 삶의 어떤 그 안식처였고 전부였던 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항상 뭔가 강요받고 엄마한테 주입받고 뭔가 조정받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부잣집 그 아들내미로서 엄마한테 한 번도 대들지 못하고 자신의 의사 표현도 하지 못했던 아들, 착하기만 했던 아들. 중간중간에 이 영범이가 굉장히 착하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착한 남편이 결혼하면 여자가 얼마나 고생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던 것이고요. 영범이도 여기서 자신이 어떤 과감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아마 살면서 단 한 번도 본인이 그런 과감한 결정 없이 순탄하게 공부도 순탄하게 뭐 유학도 순탄하게 취직도 순탄하게 이렇게 걸었던 인물인 것 같아요. 인생에 한 번도 승부를 걸어보지 못하고 자신의 카드를 들고 밖으로 나가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영범이와 저랑 많이 오버랩이 됐는데 저도 연애를 되게 오래 했어요. 연애를 오래 하면서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 과정이 순탄치 못했습니다. 저도 이제 집안에 좀 유복한 그런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그 에너지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친구한테 되게 많이 몰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사람들은 맨날 니네는 싸우면서 그렇게 계속 사귀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많은 리소스를 쏟았어요. 마지막에 결혼을 할 때도 저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좀 이렇게 소홀히 하고 결혼을 택했어요. 네, 이쪽으로 노선을 정했다고 할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영범이를 보면 한심하다고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절대 한심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과감하게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저는 지금도 그때 제가 너무 부모님의 의지를 꺾고 제 고집을 내세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러면 결혼 못했고 이제 부모님은 계속 이제 뭐랄까 사업도 실패하고 막 이래서 결혼 자금이나 이런 걸 막 모아서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런 게 다 집으로 들어가면 이제 아들의 미래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혜순이가 그랬고 지금 박영범도 비슷합니다. 상황은 뭐 가정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외부의 리소스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좀 상황이 비슷하다, 유사하다 할 수 있죠. 이런 외부 환경에 따라서 같은
MBTI 성향이지만 다르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또 번번이 MBTI가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주기능, 부기능이 다 되게 작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시 검사하면 또 뒤바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외부 압력이 되게 심한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도 없고요.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약간 자기 열패감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심리 기능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뭐 이런 테스트를 여러 번 할 게 아니라 스스로 카드를 많이 모으거나 외부적으로 카드를 많이 만들거나 이렇게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되는 그런 유형이죠. 그래서 MBTI의 이 심리 기능은 어떤 본인의 환경과 본인의 능력과 외부의 리소스를 활용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심리 기능 점수가 굉장히 명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또렷한 점수가 나오는 심리 기능에서. 그리고 자기 효능감 점수가 평균 한 25% 정도 높았다고 하고요. 직무 스트레스에서 대처하는 능력도 한 15% 더 뛰어났고요. 경력 개발에서 자신감도 한 32%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결국 막 어떤 위기 상황에서, 급격한 상황에서 막 유두리 있게, 여유 있게, 유머러스하게 넘길 수 있는 건 내가 이 심리 기능을 얼마나 게이지를 많이 채워놓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카드를 쓸 수 있는지에서 오는 어떤 여유로움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 내용을 보시고 드라마를 보시면 훨씬 더 좀 더 몰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 이 드라마가 재밌었던 것은 이 MBTI를 제대로 활용한 캐릭터가 들어가 있었고 그걸 오해순과 양금형으로 나눠서 이렇게 같은 유형의 MBTI가 다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여줬고 영범이하고 춘섭이도 이렇게 좀 대비를 시켰죠. 그런 게 어떤 작가와 연출이 그리고 캐스팅이 아주 절묘한 그런 작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유형을 한번 보시고요. 주기능과 부기능을 살펴보시고 이런 면에서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어떤 거고 내가 왜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이해하시면서 자기에 대한 이해와 효능감을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채널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